네, 이어서 A형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10번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A형, B형 모두 통틀어서 가장 어렵고 또 복잡한 해석학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10번은 해석학 문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개념이 쓰였냐면 이제 되게 많은 그런 영역들이 섞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석학도 있겠고, 푸는 과정에서 해석학에서는 이제 부분적 분법이 나온 거죠. 부분적 분법도 들어가고, 또 이제 비교 판정법, 그리고 극한 비교 판정법,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고, 또 AN을 구하는 과정에서 살짝 이산수학스러운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어 그쵸, 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FN부터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셨으면 FN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이디어를 못 떠올리면 계속 뺑뺑 돌게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10번은 그냥 버리고 가셨어도 크게 상관은 없었다. 개인적으로 10번을 제일 마지막에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N까지 구하셨으면 된 거고, FN도 못 구하셨어도 괜찮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FN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an 플러스 1을 fnan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an 플러스 1을 써보죠. an 플러스 1은 0부터 1까지 1 빼기 x제곱에 n 플러스 1 d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부분적분을 쓰면 잘 안 됩니다, 정리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0부터 1까지 1 빼기 x제곱만 이렇게 따로 떼내고 1 빼기 x제곱의 n승 dx,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죠. 그리고 0부터 1까지 이거를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 빼기 x제곱의 n승 dx 빼기 0부터 1까지 x제곱에 1 빼기 x제곱의 n승 d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좌변은 a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빼기 우변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an 플러스 1을 이제 만들어 낸다는 생각과 부분적분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이쪽을 적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적 미적을 할 건데, 이게 적분이 쉽지가 않죠. 속립은 마이너스 2x가 필요해서 앞에 x제곱에서 마이너스 2x만 좀 따로 떼내 주겠습니다. 그럼 적분이 조금 쉽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부터 1까지 이쪽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2x를 떼는 거니까 x 2분의 x 그리고 마이너스 2x 1 빼기 x제곱의 n승 dx, 이렇게 쓰고 이쪽을 적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이 그대로 적분, 미분, 적분해서 부분적분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n 더하기 그대로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거를 적분하면 앞에 n 플러스 1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n 플러스 1분의 1 하고 1 빼기 x제곱에
n 플러스 1승 0하고 1 빼기 0부터 1까지 미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2에 n 플러스 1분의 1 이제 적분한 거 써줘야 되니까 그러면 1 빼기 x제곱에 n 플러스 1 d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을 넣으면 0이고 0을 넣어도 0이라서 없어지고 결국에는 an 빼기 이것도 2n 플러스 2분의 1 여기 앞으로 빠져나오면 뒤에가 an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 앞에서 아까 이게 an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 2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3의 a의 n 플러스 1이 an이 되는 거죠. 따라서 a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2an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에 fn은 뭐다? 네, 2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an 플러스 1이 2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2an이잖아요. 문제에서 an의 알파승에 시그마를 씌운 게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알파의 범위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an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 제일 쉬운 게 비판정법, 근판정법 뭐 이런 건데 그럴 때는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비판정법, 근판정법 같은 경우에는 수렴 반경을 구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알파 승 이제 알파 승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1보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만약에 비판적법을 한번 쓰고 싶다. 왜냐면 여기서 너무 그런 게 잘 보이잖아요. an분의 an 플러스 1이 2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2라는 게 너무 쓰고 싶게 생겼거든. 그렇기 때문에 비판정법으로 가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알파가 수렴하기 위한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비판정법을 한번 써본다고 생각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 물론 an은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알파 요게 이제 뭐 1보다 작게 되는 그런 알파 값을 찾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해보면 근데 요게 그냥 알파의 값에 관계없이 뭐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판정이 어떻다? 불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뭘까요? 비판정법 정도? 근판정법 정도 되나요? 한번 써볼까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a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n분의 알파 요게 이제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음,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우리가 뭘 안 구했다? 이때는 an을 안 구했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근판정법은 일단 보류해 놓고 우리가 비판정법이 아닐 때 라베 판정법이란 걸 우리가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라베 판정법이 뭐냐면 수열 xn이 이제 0이 아닌 실수열이라고 할 때 이제 이걸 구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하고 1 빼기 an분의 an 플러스 1인데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에다가 1 빼기 아까 2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게 n하고 그리고 곱하기 이게 뭐가 되죠? 2n 플러스 3분의 1이죠. 2n 플러스 3분의 1이죠. 1. 요거에 잠시만요. 제가 알파를 빼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알파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알파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계산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1보다 크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 1보다 크게 하면 이제 알파를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 방법도 되게 막막하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지금 무한대분의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이죠. 그런 데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 또 뭐가 문제냐? 이걸 언제 쓰냐가 좀 고민이 돼요. 그쵸?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딱 여기까지 하고 포기를 했거든요. 여기서의 맹점은 제가 이 문제를 풀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AN을 직접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실 금판정법만 가도 AN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구해야 된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비판정법과 라베판정법에만 빠졌었거든요. 처음 풀 때. 그래서 너무 이 형태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라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은 찾지를 못한 것 같고요. 그러면 부등호가 있으니까 비교 판정법을 써야겠다는 그런 막연한 느낌은 좀 가져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운명이 같은 놈을 찾는 게 결국 중요하다. 그러니까 AN의 알파승과 운명이 같은 놈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이제 목표가 될 겁니다. AN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까지 한 거는 저의 사고의 흐름이었고 여기를 지워보면
AN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A1을 구해야겠죠. A1은 0부터 1까지 1 빼기 x제곱에 dx가 되잖아요. 맞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3분의 1 x제곱이 돼서 3분의 1 x 세제곱이 돼서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AN은 3분의 2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한 것이냐? 2n 플러스 1 팩분의 2n 아니죠 2n 플러스 1분의 2n까지 곱한 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는 거는 기출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분자를 좀 간단하게 해주면 이런 거는 n팩을 어떻게 한다? 2의 n승번, 그러니까 n팩에다가 각각의 항에 2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의 n승 곱하기 n팩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2n 플러스 1 팩분의 이거를 뭐로 나누면 돼요? 2, 4, 6, 8 뭐 이런 걸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의 n승분의 n팩 이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 간단히 해보면 2n 플러스 1 팩분의 4의 n승의 n팩의 제곱이 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n팩과 2n 플러스 1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것과 문제의 부등호를 이용해서 한번 부등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세워볼까요? 2n 플러스 1팩분의 4의 n승 n팩의 제곱은 분자부터 가봅시다. 분자부터. 그러면 일단 4의 n승이 그냥 곱하는 거죠. 그쵸? 4의 n승은 그대로 곱하는 것이고, 좀 보면서 하면 좋은데 4의 n승은 그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n에다가 2n 플러스 1승 2에 2 빼기 2n승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분자에다가 4의 n승은 똑같이 가는 거고 n에 2n 플러스 1승 하고 2에 마이너스 2n승이 되고 분자 같은 경우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바꿔줘야겠죠. 순서를. 그래서 이쪽이 2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고 그리고 2에 뭐예요? 마이너스 2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2n 플러스 1에다가 똑같이 2n 플러스 2분의 3인데 여기는 이제 2에 1 빼기 2n 빼기 1이니까 빼기 2n만 남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가운데 이제 2n 플러스 1 팩분의 4의 n승 n팩의 제곱이 있고 왼쪽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요거는 없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4의 n승은 그대로 있을 거고 2n 플러스 1분의 n에 2n 플러스 1 이렇게는 써줄 수 있고
그러면 뭐만 남아요? 2n 플러스 1에 2분의 1승만 남죠. 2분의 1승만 이렇게 남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2의 세제곱이 위에 남습니다. 그래서 4의 n제곱 4의 n제곱하고 2의 세제곱에다가 뭐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n 플러스 1분의 n에 뭐다? 2n 플러스 1승에 여기가 2n 플러스 1에 2분의 1승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전체 알파가 씌워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an이니까. 근데 우리는 an의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다 이렇게 포함만 시켜주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일단은 요게 요런 것들 있죠. 이게 좀 눈인데 요런 것들이 조금 익스포넨셜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익스포넨셜로 바뀌게 돼서 이제 상수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4의 n제곱이 또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좀 보이시면 좋은 게 4의 n제곱이 뭐냐면 2의 2n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여기다가 2n 플러스 1분의 n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는 2n 플러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 하나 남아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2n 플러스 1분의 2n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분의 1승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알파죠. 그리고 여기 그대로 떨어질 거고 그리고 여기도 4의 n제곱을 저기다 넣으면 2분의 1에 2의 세제곱에 2n 플러스 1분의 2n에 2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에 2분의 1승 요거의 알파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두 개를 적당히 좀 비교해 줄 거를 찾아주는 거죠. 운명이 같고 비교해 줄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수렴시키게 된다면 어떤 적당한 비교 대상을 찾아서 똑같은 비교 대상을 찾아서 리미트를 쳤을 때 이것도 수렴을 하게 되고 이것도 수렴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이제 수렴을 하면 이 동그라미의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이쪽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아니다 다시 이게 이제 절대 수렴 그냥 수렴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게 다 수렴하는 거죠. 그죠? 위에 있는 게 운명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랑 여기에 있는 게 운명이 다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게 수렴을 하면 요게 수렴을 하고 비교 판정법 이쪽부터 이쪽까지의 비교 판정법을 통해서 요게 수렴을 하고 요게 발산을 하면 이것도 발산을 하고 이쪽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 동그라미가 발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좀 헷갈리니까 이걸 세모라고 합시다. 세모. 다시 세모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리미트 세모분의 요거 리미트 세모분의 요거가 잘
수렴을 하면 세모와 요거, 세모와 요거,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운명이 같다라는 거죠. 근데 세모가 만약에 요게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요것도 수렴을 하고, 근데 요게 수렴하니까 동그라미가 수렴할 거고. 세모가 발산을 하게 되면 요거 두 개 발산하는데 그때는 요게 발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요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세모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보시면 이건 상수니까 필요가 없고 이것도 그냥 이 세모와는 관계없이 어디로 수렴해요? 요게 그냥 2분의 1로 수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요게 되겠어요. 그리고 요것도 2분의 1로 수렴을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잘 수렴하기 위한 거는 이쪽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항상 알파가 있다는 거 신경 쓰시면 결국에 우리가 세모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n의 2분의 1 알파라고 잡아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n의 2분의 1 알파 분의 1로 잡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2분의 알파분의 위에 있는 거 2분의 1 2n 플러스 1분의 2n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의 2분의 1승분의 1 요거의 알파를 계산하시면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그대로 나오고 2분의 1 알파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2분의 1 알파 그대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알파 이렇게 해서 수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른쪽 것도 해보면 2분의 1에 2의 세제곱에 2n 플러스 1분의 2n 2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에 2분의 1승 2분의 1 요거의 알파 이걸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 알파 그대로 나오고 2의 3제곱 알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의 제곱 알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 그쵸? 루트 2분의 1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렴을 한다 결국에 이거예요. 수렴. 그럼 결국에 세모의 운명과 아까 말했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동그라미의 운명이 같다는 거죠. 수렴의 그 수렴성이 따라서 피 판정법에 의해서 결국에 2분의 알파가 뭐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알파가 2보다 커야만 나머지에서는 발산을 하는 거고 알파가 2보다 커야만 우리가 AN의 알파승이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명을 같은 것을 찾아가는 방법, 그죠? 그리고 극한비교법을 사용하고 이런 과정들, 이런 논리들을 잘 이해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또 계산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 제가 특히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건 이 사의 n승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는 이게 조금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마다 좀
푸는 스타일에 따라 어려운 부분이 다를 수 있는 건데 계산조차 복잡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합격 당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 라고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번을 설명하는데 30분을 써서 11번, 12번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